경쟁률이 한 120대 1 되다가 30대 1 단계라면 1차에 내신으로 날아갈 거야. 근데 우리가 성적이 높아. 그럼 일괄하기보다는 단계를 해야죠. 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용어 사전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 지금 점수대에 비해서 높게 합격시키는 방법,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대학교 가는 방법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갑니다. 자, 용어입니다. 입시 기본 용어가 모집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 선발 언제 하겠냐? 수시가 있어요. 수시.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한다 생각했고, 수시 정해진 시간보다 이전에 수시한다, 자주 한다. 자주는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정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다. 수시는 9월달, 그리고 정시는 12월달 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12월에 결과 발표, 2월까지 결과 발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위주로 합니다. 내신도 봅니다. 차츰차츰 내신뿐만 아니라 교과 선택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부까지 보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 서울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이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은 정시에도 내신과 교과 선택, 학생부를 보기 때문에 내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 선택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시는 통상 9월에 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12월에 이제 9월 달에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7월 달 시험 끝나면 7월, 8월간에 선생님들, 강사님들, 코치님들 상담을 통해서 수시 6개 카드를 쓰는 거죠. 자, 수능 위주가 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교과는 교과 성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교과 전형은 성적 위주로 뽑는다. 즉 내신 위주로 뽑는다. 그런데 내신이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특목자사고, 각반고, 일반계고, 그리고 좀 쉽게 점수 받아준 학교마다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나온 게 수능 최저 기준을 세웁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실력이 좀 높은 학교들이 잘 맞추거든요.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를 만들어서 내신의 가짜 내신 그리고 쉽게 받는 내신을 구분한다. 그래서 교과는 성적이다. 그래서 교과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두 가지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과에도 면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 같이 깊은 것들은 아니고 일종의 학생 확인 그리고 간단한 교과 내용 질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종합전형이 핫하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교과 성적 위주라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내신도 봅니다. 원래 내신보다 다른 활동들, 이 아이의 어떤 잠재성, 그리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해서 성적보다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많이 커버가 됐는데 3년, 4년 전부터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이 내신 자체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진다. 비슷한 내신이라면 에서 차이다. 근데 학생부가 정리가 잘 돼 있다면은 내신의 일정 부분들을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이제 우리 애들이 수능 최저가 어렵고 내신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지금 현재 성적보다 높은 학교, 높은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종합전형을 해야 된다.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하는 거냐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 1에서 3등급까지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학교로 갑니다. 4등급부터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낮지만 공부를 못해서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케이스 있죠. 특목자사고나 갑반고나 수도권에 있거나 이제 지역학교에 거점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아이들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내신을 못 받아요. 내신을 밀려버리거든요. 거기에도 4에서 한 6등급 정도 사이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은 일반교에 갔으면 1, 2등급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논술 전형이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써보는 것들인데 쓰는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수능 준비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수능을 가지고 써보는 연습. 그리고 최근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선행을 갖다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위주로만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근데 뭐에 변별이 생긴다?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내신은 낮지만 그래도 학업 역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저를 맞추면 보통 아이들이 경쟁률이 한 120대 1 되다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순간
한 20대 1, 30대 1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저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수능 최저 부분이 안 되는 외고가 있을 수 있죠. 외고 같은 경우도 다들 잘하니까 과고 그리고 영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특수 목적 그리고 예고 뭐 이런 최고 이런 학교들은 말 그대로 어떤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로 뽑기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의 어떤 특기를 봐서 하는 것들인데 조금은 이 부분 비율이 좀 줄어들어요. 종합 전형으로 좀 합쳐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시 6회 지원 횟수는 6번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 기억하시고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특수 목적 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학교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한 개의 학교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육사, 공사, 회사, 국간사도 추가로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낮다. 혹은 중위권 정도인데 이 아이가 정시까지 가는 거는 극도로 싫어한다. 근데 어떡하지 할 때 전문대학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넣으시면 합격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특수목적대학, 카이스트, 지스트, 디스트 나온 거, 육사에서 나온 거 체크하시고요. 한예종, 그리고 이런 학교들도 쓰세요. 왜? 수시 6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요. 쓰세요. 자,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치고 12월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 나, 다 군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진로진학 TV 혹은 AI 진로 디자인 유튜브에 가시면 여기 어떤 식으로 가나다가 구성되는지 그 역학을 분석해 놨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회 지원합니다. 3회. 보통 가나에서 보통 이제 이루어지고, 근데 최근에는 다 전형을 학교들이 조금 활용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정시. 복수는 말 그대로 복수니까 여러 번이죠. 여러 번. 여러 장입니다. 정시에는 다른 모집군에 가나다. 에 가능하다. 가에는 A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나에도 A대학 경영대학. 만약에 A대학이 가나에 둘 다 있다면 둘 다 써도 됩니다. 가나다, 많게 써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 전형별로 최대 5회 이런 거예요. 같은 학교에 종합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종합 하나, 교과 하나 쓰기끔 열어놨습니다. 왜? 그 학교는 어떻게든 학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열어놨다. 자, 전형이라고 하면 앞쪽에 설명했습니다. 교과 전형, 있고 교과 전형 성적 이게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비교과가 학생부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논술 실기 논술 아까 있었죠. 실기가 아까 말했던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실기다. 그리고 수능 최저 정시 이런 것들이 조합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조합해서 나왔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와 수능 그리고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가끔 수능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최저.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과 최저, 그리고 교과도 된다. 근데 교과가 4에서 6등급 사이에는 어떤 감점되는 게 작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6 넘어간 6 끝 7, 8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다. 자, 실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특기, 실기, 실적, 특기, 수능 위주 보시면 되겠고 자,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뽑을 것인가에 대한 단계를 의미하는데 단계가 있고 일괄이 있어요. 이거는 차이 잘 보셔야 돼요. 단계라고 하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일괄은 합쳐서 한 방에.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케이스. 딱 이거죠. 우리 애가 성적이 낮아. 그러면 단계형이 좋을까요? 일괄이 좋을까요? 일괄해야죠. 왜? 단계라면 1차에 내신으로 날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적이 높아. 그럼 일괄하기보다는 단계를 해야죠. 왜? 일단은 학생부나 다른 역량이 높은 특히 특목자사 애들을 조금은 배제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즉, 특목자사다 혹은 내신 좀 낮다라고 하면 일괄 사정이 유리하고 뭐 100%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높다. 그리고 일반계고에 약간 뭐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점수 쉽게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는 어디 단계별 사정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일단 뽑는다. 그렇죠? 보시는 대로 성적으로 뽑는다. 자, 그리고 2단계 그리고 1단계 성적 갖고 하는데 면접 30%인데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30%가 변별을 좌우합니다. 일괄은 합쳐서 한 방에 한다. 그래서 서류라는 거 안에 애매하죠 표현이 내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선택 한 방에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100%.
나온 것들인데 사실은 이 반영 비율이란 게 학교마다 실질 반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 그리고 고3 선생님들의 분석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온 이유가 실질 반영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디가 혹은 여러 사이트에 입결 보시면 일정 부분 예측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질 반영 나오네요. 어느 정도냐? 그래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부가 40% 보겠다. 수능 60%라고 했는데 학생부가 400점인데 최저치 300점이면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100점이면 실질 방률은 10%다. 근데 이 10%가 조밀조밀하게 쪼개놨냐, 크게 났냐에 따라 또 다르다. 보시면 돼요. 실질 반영된 것들. 자, 대학별 고사는 대학에서 따로 치는 것들입니다. 예, 따로 치는 것들 보시면은 논술 가서 하는 거 인문 계열은 언어, 사회,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읽고 비교해라, 요약해라, 너의 생각을 적어라. 그렇다 막 자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문 기반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자료, 통계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하기도 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수학, 과학, 특히 수학 위주로 좀 많이 갑니다. 수학, 하고 풀이 과정의 메커니즘, 과학적 원리, 수업 중에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배웠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뭘 보면 좋냐면 어디가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논술고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출력해서 어디? 그 학교 거 당연히 몇 년치 거 그리고 그 학과에 해당하는 다른 학교의 인근의 비슷한 학교들을 몇 년치 거 묶어가지고 제본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고 논술도 EBS나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도움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구술고사가 면접입니다. 면접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딥하게 묻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형성할 때 어떤 이론 기반을 했냐, 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였냐,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이 이론과 이 이론을 비교 설명해봐라.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책을 가지고 본인이 연구한 보고서 내용을 반박해봐라. 그리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반대 의견을 설명해봐라.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술은 이게 왜 나왔냐? 논술은 글로 쓴다면 글을 말로 하는 게 구술고사 면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서류 확인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 가지고 이제 본다라는 게 서류 확인 면접. 제시문 기반은 문제를 제시를 해요. 즉 일종의 우리가 논술을 가지고 논제가 있다면 그거를 똑같이 페이퍼를 주고 구상 시간이라는 걸 줍니다. 구상해서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명패를 받고 구상실에 가서 준비한 뒤에 면접관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보통 3명, 5명인데 3명 정도입니다. 5명 하는 학교는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서류 면접은 학교 생활 기록부, 자소서는 대부분이 안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스트, 지스트 이런 학교들은 그대로 쓰거든요. 중요하고 고입에도 쓰고 이런 것들 진위도 있지만 이 아이의 어떤 학업적 역량, 인성적 역량, 진로 역량을 깊게 물어봅니다. 제시문 기반이 계속 뜨죠. 그리고 서울대 2028 발표에서도 제시문 기반이 굉장히 중심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사, 전공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에 보면 수학과 어학 관련된 전형 쪽에도 하고 이런 류의 학교에서 합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층적 문학에 대한 해결 능력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독서, 글쓰기, 그리고 논술고사를 많이 보시고 그를 구술화시키는 거. 그리고 수능의 어려운 문항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 써보는 것과 통해서 논술과 면접이 준비가 됩니다. 자, 미충원, 미등록 충원은 등록 안 한 분들에 대한 충원이죠. 수시 정시마다 우리가 보통 70%, 30%라고 봤을 때 했는데 누구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선까지 하고 그 뒤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충원, 그래서 수시에서 등록되지 않은 인원, 원래 수시에 뽑는 인원 있잖아요. 없으면 이제 그 정도까지 하고는 두 가지 이유, 역량이 너무 닿지 않는다, 안 뽑아요. 기간이 만료됐다, 안 뽑아요. 두 가지에서 안 뽑는 케이스는 정시 2월 인원이라 합니다.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12월에 정시 인원도 봐야 되지만 2월 인원을 가지고 숫자를 다시 봐야 돼요. 어떤 증상인지 그 숫자를 합쳐서 그리고 정시 컨설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 뽑겠다. 왜 그러냐면 역량이 좀 낮은데 억지로 뽑지 말자. 정시로 넘겨서 수능 되는 아이들 뽑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넘어갔어요. 많은 인원이. 수능이 어려웠을 때,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울 때는 훨씬 많은 숫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능의 어떤 변별도에 따라, 난도에 따라 나누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특히 민능력 충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어떤 케이스냐면 연락 못 받아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꼭 핸드폰 켜놓고 체크하시면서 전화 왔는데 못 받으면 끝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추가 모집 같은 경우도 추가로 모집한다. 정시까지 갔는데 정시까지 못 뽑으면 뭐예요? 그 학교에 인원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인원을 여기 보면 다 채우지 못할 때 다 정시까지 다 한 뒤에 2월에 추가 모집 전형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흐름이냐면 9월 달에 수시, 12월 달에 정시, 그 2월 달에 추가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또 상당히 많아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시까지 준비한 애들이 없고 그리고 다 떨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학과 대학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역시 정시 떨어졌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6월 달까지 끝까지 가시는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산업대 전문대 정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추가 모집에 지원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내용들 또 올려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2탄 또 입시 설명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좀 후기들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학교회장 사양평준학 정동환이었습니다. 저희 회원 또 가입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하는 요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 나눔, 저작 그리고 지역 다니면서 특강도 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회원 가입해 주시고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구독도 해주시고 연구하는 것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